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하고 급유선과 충돌을 해가지고 낚싯배가 전복하면서 타고 있던 20명의 낚시꾼 중에서 13명이 죽고 또 실종되었습니다. 7명이 생존했습니다. 이때 이 해경의 대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세월호하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이 전복한 것까지 치면은 이 미니 세월호 사고 같이도 여겨집니다. 이 비교가 되어서 이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해경의 사고 신고를 한 것은 사고 난 4분 뒤에 했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경이 구조선을 보낸 출동 명령을 내린 시간은 신고를 받고 나서 8분 뒤였습니다. 세월호는 10분 뒤였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조선이 출동한 것은 실제로 명령 내린 다음에 구조선이 출동한 것은 사고가 난 21분 뒤였습니다. 어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근방에 해경 경비정 1, 2, 3호가 바로 그 근방 해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선이 도착한 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제는 영흥도니까 이 육지에서 가깝습니다. 육지에서 2km 떨어진 데 구조선이 도착한 시간은 사고 난 37분 뒤였습니다. 그 다음 세월호는 사고가 난 뒤 4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경우는 사고 현장에서 2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은 세월호의 경우에 해경 구조선이 어제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된 시간은 어제 사고 낚싯배 전복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56분 뒤였습니다. 세월호의 경우에는 72분 뒤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72분 뒤였습니다. 그리고 수중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어제의 경우에는 사고 난 뒤 72분 뒤였습니다. 세월호의 경우에는 160분 뒤였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세월호의 경우에 늑장 대응을 했다는 말이 잘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영흥도 해상에서 있었던 사고에서 해경이 늑장 대응을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해경의 대응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조하는 그 조건은 세월호가 훨씬 더 불리했습니다. 왜냐? 세월호는 어제 사고보다 더 악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선장과 선원들이 달아나 버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해경 경비정이 구조를 하려고 해도 선내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도착한 김경일 정장이 지휘하는 소형 경비정은 9시 30분에 그 배는 8시 한 50분부터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처럼 이 넘어가는 세월호에 접근을 해가지고 구조용 단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조용 고무보트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세월호 선척에 붙여서 자력으로 바깥으로 나온 승객들을 태우기 시작한 것은 그 8분 뒤였습니다. 8시 38분부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추가로 온 어선들과 힘을 합쳐서
172명을 구했습니다. 172명. 그리고 배가 절벽처럼 되어 있다가 결국 배가 넘어갑니다. 10시 17분에 넘어갔습니다. 10시 17분에 완전히 전복됐다는 거죠. 따라서 사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경비정이, 해경 경비정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시간은 9시 38분부터 10시 17분까지 약 39분간입니다. 이 39분 사이에 이미 배는 크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쳐다보면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나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을 주워 담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그때 헬기도 와가지고 배 위로 용감한 그 구조사들이, 해경 구조사들이 내려가지고 헬기로 구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선실 깊숙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이 39분 사이에 172명을 구하는데 이 해경 경비정과 다른 어선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어제 사고와 비교해 보면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이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미 배는 전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기가 오전 10시입니다. 그때는 아직 배가 넘어가기 전인데 그 17분 뒤에 완전히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에어 포켓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시에 보고를 받고 그 뒤에 근데 10시 22분에 국가안보실장에서 전화해가지고 철저히 구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0시 22분입니다. 그때도 이미 완전히 전복된 5분 뒤였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해난사고의 구조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공간적으로 이미 멀리 있고 시간적으로 보고를 하고 할 때는 이미 현재 상황은 그보다 보고서에 적힌 상황보다 훨씬 앞서 진행되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 비행기 사고나 선박 사고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 개인의 책임 중에 누가 클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가해 선박인 급유선 선장의 책임이 크겠죠. 그리고 낚싯배가 피할 수 있었느냐, 낚싯배의 항로는 적법했느냐 하는 것은 또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왜냐? 개인의 잘못을 국가가 내 책임이다 하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심하게 말할 경우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진다. 그 말은 좋죠. 그러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은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책임져야지. 그 순간에 대통령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책임과 개인 책임을 혼돈하면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는 인간을 경영할 수가 없다. 국가는 인생을 경영할 수가 없다. 개인의 인생까지도 나중에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말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 제도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던데 그것도 무리입니다. 치매는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치매. 그러면 감기 책임 제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기 걸린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국가가 개인의 인생 행복까지 책임져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건 1984년의 조지 오웰이 쓴 거기에 등장하는 오세아니아라는 국가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인의 책임, 국가의 책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어제 사고를 가지고 세월호 사고를 생각하면은 김경일 정장 172명을 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경일 정장 이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 사람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훈장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가 있다. 당시에 세월호 사건으로 검찰이 나서가지고 여러 관련자를 한 150명 구속했습니다. 상당수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리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구조가 잘못되었다라고 너무 일찍 단정을 하고 언론이 해경을 속죄양으로 만들고 여론이 들끓고 하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탓입니다. 그 와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저는 김경일 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2015년 2월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11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징역 4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깎이긴 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징역 4년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김경일 정장입니다. 성조원이 12명에 불과한 소형 경비정의 함장이었는 바 평소 피고인에게 부여된 임무와 실시된 훈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 사고의 구조 작업을 총괄하는 현장 지휘관의 직책을 적절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전복되고 있었고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퇴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승객들을 유기한 채 세월호를 탈출하였기 때문에 승객들이 선내 대기 방송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피고인으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조치를 이행해야만 했다. 세월호의 전복 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주된 책임은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승객들을 저버린 세월호의 선원들에게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잘못은 부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들과 세월호 선원들의 잘못에 비하여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34년 동안 해경으로 일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진력이 없고 처와 취업을 앞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재판부가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무죄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징역 4년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과 덧붙여서 이런 판결문 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1, 2, 3정의 성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하였을 뿐 다수의 승객들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징역 4년의 원인인데 앞에 제가 소개한 거하고 상당히 모순됩니다. 무슨 김경일 정장은 이 사람이 구조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해를 침범하는 선박을 검문하고 하는 게 본 업무지 구조를 위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도구도 충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선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가 없었습니다. 선장 선원들이 다 도망치는 바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배가 기울고 있는데 승객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그 선체에 붙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살리는 것도 바쁜데 직접 배 속으로 들어가서 건져 올리려고, 구조하려고 했으면 아마 살릴 사람도 살리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 동안 아무 과실 없이 열심히 일한 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 이것은 아마 이 판사가 이 언론의 압박을 매우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방수라든지 경비 구조대원이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구조 현장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징역을 선고한 것은 우리나라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김경일 정장이 억울하다는 것은 어제 사고로서 세상 확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사고로서. 어제 사고는 세월호보다는 이 육지에서 가까운 데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데서 일어났는데도 워낙 바다 상황 그리고 갑자기 뒤집어지니까 결국은 20명 중에서 7명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육지에서 현장에 도착한 시간도 그 먼 데서 멀리 있었던 세월호보다 결코 빠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고는 사고로 다뤄야 합니다. 사고를 정치적으로 다룬다든지 사고를 선동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탄핵의 꼬투리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점점 확대되면은 앞으로는 교통사고든지 무슨 사고든지 다 대통령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국가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디 가는 거죠?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그만한 권리를 주는 것은 그 권리에 따른 책임까지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책임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지 마라. 그건 국가 책임이다. 치매에 걸려도 국가 책임. 교통사고가 나도 그것은 국가 책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대통령 책임 아닙니다. 이건 선장 책임이에요. 선장 책임. 선장 책임을 왜 대통령이 대신 지려고 합니까? 그것은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인정해야 그 개인은 인생을 자기 책임하에 그야말로 책임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조정신,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하는 마을을 지원한다. 잘하는 마을을 지원한다. 아무리 가난해도 게으르면 지원하지 않는다. 한 인간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면서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농촌사회가 과거의 분열이라든지 무사 안일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농민상으로, 좀 심한 말을 하면 인간 개조가 된 덕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책임이 아니라 개인 책임을 강조했으므로, 박정희는 개인 책임을 강조했는데 요사이 세태는 국가 책임을 강조합니다.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이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개성이 있는 존재고 다 다릅니다. 그것은 개인이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책임이 개인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을 뒤섞어 버리면은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라야 그것이 튼튼한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대신 개인을 위한 인생을 경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빠지기 쉬운 이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세월호 사고를 제대로 보면서 국가 책임과 개인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화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